저는 30대 초반으로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5년 동안 사귀어 왔는데 양쪽 부모님도 서로 잘 알고 계십니다. 별다른 사건이 없지만 저희 둘은 결혼할 것으로 모두들 예상했었죠. 아버지가 전문직 종사자라서 개인 사무실을 갖고 계신데 어쩌다 한 번씩 아빠 사무실에 찾아가곤 합니다. 그날은 토요일인데 아빠가 사무실에 급한 볼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출근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구두를 신으시려고 현관 신발장 앞에 서류 봉투를 놓았었는데 깜빡 놓고 가셨다고 하면서 엄마가 나가는 길이면 혹시 중요한 서류일지도 모르니 아빠 사무실로 가져다 주라고 했어요. 바쁜 모양인지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주말에는 늘상 결혼할 남친과 함께 보내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게 부탁하신 것 같았죠. 물론 그날도 남친과 영화를 보고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낼지 의논도 하고 남친 집에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언제 갈지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데리러 온 남친 차를 타고 아빠 사무실로 먼저 향했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셔서 전화는 드리지 않고 얼른 서류만 놓고 올 심상이었어요. 그렇지만 긴 장마로 비가 내리고 있고 남자친구는 오랜만에 아빠 사무실도 구경도 좀 할 겸 해서 아빠만 괜찮다면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할 참이었어요. 아빠 사무실은 2층이라서 바로 계단으로 올라갔는데 남자친구와 함께 아빠 사무실에 간 것은 처음이었어요. 혹시 몰라서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직원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이상하네. 아빠가 안 보이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아빠의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래서 아빠를 놀래키려고 남친에게 조용히 따라오라고 손짓하고는 살금살금거리며 아빠 개인 사무실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웬 여자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직원인가? 그런데 직원이라고 하기엔 매우 친밀한 관계처럼 보이는 그런 웃음소리였어요. 별 생각 없이 저는 문을 빼꼼히 열었습니다. 그런데 웬 아주머니가 와 계셨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참 요상했습니다. 문을 등지고 소파에 밀착해서 앉아있는 아빠와 어떤 아줌마 같은데 밖에는 비가 내리고 실내는 너무 습해서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은 상태로 두 분이서 연인처럼 웃으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연인 사이처럼 보였고요. 처음엔 문을 등지고 소파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한참을 뒤에서 남친과 그 모습을 얼이 빠진 것처럼 놀래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냅다 소리 질렀어요. 그 순간엔 두 분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다가 제 목소리에 기겁을 하고 용수철 튕겨나가듯이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빠가 바람피는 현장을 딸에게 딱 걸린 거였어요. 세상에 우리 아빠가 이런 사람일 줄은 몰랐어요. 엄마를 놔두고 이 빗속을 뚫고 나와서 딴 여자랑 희희낙낙 하다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아빠도 죄를 짓긴 지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완전 열받아서 허리에 두 팔을 올리고 그 여자 얼굴이나 한번 보자 싶었는데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혔어요. 아빠를 쥐잡듯이 잡으려고 했는데 남친이 어? 엄마가 왜 여기 있어?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사색이 다 된 얼굴로 남친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더군요. 아니, 그럼 뭐야? 우리 아빠랑 그런 사이였어? 참나,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입을 떡하니 벌리고 다물지 못할 만큼 놀라고 충격받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서 그냥 뛰쳐나오자 남친도 따라서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도무지 머리가 복잡해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넋이 나간 사람처럼 우산도 없이 걸었어요. 그런 저를 남친이 정신 차리라며 인근 카페에 가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서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세상에, 예비 사돈될 사람끼리 이게 무슨 경우인지 저대로 아빠한테 화가 나고 남친은 남친대로 남친 엄마한테 화가 났습니다. 아빠한테 전화가 여러 통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남친에게도 남친 엄마가 전화를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조금 안정이 되니 남친이 먼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아예 두 분 모셔놓고 말 좀 들어보자. 저도 동의했고 남친이 남친 엄마에게 전화해서 카페 위치를 알려주고 두 분이서 함께 오라고 했습니다. 조금 지나서 두 분이 오셨어요. 카페로 들어선 두 사람을 보는데 정말 엄마 생각이 나서 울컥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냥 왠지 모를 배신감에 화가 났어요. 아빠가 울고 있는 저에게 티슈를 건네주는데 무시해버렸죠.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아빠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갑자기 놀래켜서 미안하다. 사실은 너희들이 알기 훨씬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 친구였었지. 그러다가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되었어. 수연아. 결코 엄마를 배신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어쩌다 그렇게 돼버렸다. 라고 했습니다. 남친 엄마는 그때까지도 아무 말 없이 아빠 하는 얘기를 고개 숙이고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연이어서 서준이 엄마랑 내가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변하는 것은 없어. 너희들의 결혼은 예정대로 할 것이고 서준 엄마랑은 사돈으로 남는 거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는 듯이 아빠, 지금 우리 결혼하는 게 문제야? 아빠가 엄마 몰래 바람 피운 게 문제잖아.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엄마는 아빠가 바빠서 일하러 나가시는 줄 아는데 이렇게 딴 여자를 만나고 다녀도 되는 거냐고. 아빠는 미안하다고만 하시고는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남친이 남친 엄마에게 엄마는 언제부터 장인어른과 가까워진 거예요?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을 생각이었어? 이해가 안 되네. 나랑 수연이 결혼할 거 뻔히 알면서도 그랬다는 게. 앞에서 남친이 남친 엄마를 몰아세우자 아빠가 뭐나 되는 것처럼 꼴사납게 남친 엄마를 보호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아빠가 얄미웠습니다. 서준이 엄마는 잘못 없다. 그냥 내가 좋아서 그런 거야. 다시는 이런 식으로 만나지 않겠다. 한 번만 모른 척 해다오. 미안하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 믿을 걸 믿으라고 해야지. 아까 보니까 좋아 죽고 못 살더만. 차라리 엄마랑 이혼하고 좋아하는 여자랑 살아. 그게 더 깨끗하지 않겠어? 아, 그리고 난 우리 엄마 속이고 아빠랑 그렇고 그런 불륜 저지른 집안이랑은 절대 결혼 못하니까 그리 아시고요. 우리를 속인 것처럼 엄마를 감쪽같이 속이고 살았는데 제가 아는 한 절대 용납 못합니다. 오늘 우리한테 들키지 않았다면 얼마나 속였을까 생각하니 소름이 돋네요. 결혼 못한다는 소리에 남친이 소리치더군요. 그러면서 남친 엄마한테 카페 사람들이 다 쳐다보도록 소리쳤어요. 엄마, 어떻게 할 거야? 나 수연이랑 결혼 못하면 엄마 앞에서 바로 죽어버릴 거야. 그랬더니 남친 엄마가 제 손을 잡고서 저한테 잘못했다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용서를 빚을 게 아니라 저희 엄마하고 서준이 아빠한테 빚어야죠.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줄 위자료 두둑하게 준비하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를 속이고 두 분이서 별짓을 다 하셨을 테니 보상을 해주셔야죠.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랑 남친 엄마를 쳐다보면서 두 분이서 우리 엄마한테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어떻게 위자료를 지급해 주실 건지 잘 고민 한번 해보세요. 하고는 카페를 나와버렸습니다. 남친은 본지는 내버려두고 저와 결혼을 못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저를 따라서 쫓아왔어요. 이제 보니 그 엄마의 그 자식이더군요. 순간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저런 머저리 같은 남자를 내가 만나고 있었구나 싶어서 저도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빠가 엄마 몰래 바람피고 있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죽겠는데 기껏 나랑 결혼 못할까봐 쫄래쫄래 따라오는 게 우스웠습니다. 참 한심스러웠고요. 저는 남친 휴대폰을 뺏어들고 남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남친이 미쳤냐며 아빠한테 들키면 엄마는 바로 죽는다고 연락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라고? 누구 맘대로 하고는 남친 아버지 전화번호를 쳐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다짜고짜 남친 아버지에게 제가 두 분이 바람피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전했고 급히 오시라고 카페 위치와 주소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엄청나게 놀라셨어요. 남친 아버지는 알겠다고 하시면서 바로 출발하신다고 하셨죠. 물론 저희 엄마에게도 자세하게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믿을 수가 없다면서 거짓말이거나 장난치지 말라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한테 그랬습니다. 엄마, 마음 단단히 먹고 와. 오늘 아빠랑 그냥 끝내버려. 알았지? 하고는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 전화를 받은 남친 아버지는 곧바로 남친 엄마에게 전화해서 꼼짝 말고 그대로 있으라고 한 모양이었어요.
수연이가 허튼 소리를 하지 않을 애인데 두고 보자고 했는지 남친 엄마가 남친에게 전화해서 혼비백산해서 벌벌 떨면서 남친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친은 제게 이제 아버지가 아셨으니 너네 아버지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쁜 짓을 했는데 무사하면 안 되지. 혼이 나야지. 안 그래? 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알아서 해결하시도록 우린 이제 빠지자고 했는데 남친은 그럴 수 없다고 화를 냈고요. 남친이 그러더군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엄마가 진짜 바람핀 걸 아시게 되면 엄마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하면서 걱정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잘못이 있어서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했습니다. 아니 근데 구경도 그런 구경거리가 없었습니다. 남친 아버지가 카페에 도착하자마자 자진 납세하며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고 또 빌고 있었고요. 남친 아버지가 몇 마디 꺼내지도 않고 남친에게 다 들었다며 사실이냐고만 물었을 뿐인데 그 카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싹싹 빌었습니다. 엄마도 그때쯤이면 도착했는데 엄마 앞에서도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아빠는 마지못해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제대로 빌지 않을 거야 하면서 엄마를 제대로 한 대 치셨어요. 중년의 아줌마와 아저씨가 남친 아버지와 저희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빌고 있는 모습이 참 별스러운지 구경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빠는 끝까지 엄마랑 이혼 안 한다고 버티고 있는데 아빠가 바람핀 게 참고가 되면 알거지가 되는 거 시간 문제라고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 대로 빌고 있어요. 남친 엄마는 살려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하면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고요. 어찌됐건 남친은 불쌍하게 되어버린 남친 남자를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엄마를 코너로 몰아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그래도 자식이라고 자기 엄마를 걱정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래도 저희들의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고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로 앞길로 가로막는 거라고 했어요. 남친은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헤어지자고 했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사귀었던 사이라고 순식간에 정이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친은 조금 힘들어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은 남친과 부모님 문제를 계기로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끝까지 이혼을 기피하고 조론하는 형식으로 아빠가 혼자 집을 얻어서 나가서 살고 계십니다. 엄마는 한시도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아빠 때문에 저랑 남친이 결혼도 못하게 되어서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별 좋지도 않은 저의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화만 나게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도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도 있구나 하고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지만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